제가 소개팅 앱을 6개월간 직접 사용해보고 매칭해보고 남자들의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어플 내에 남성들이 쓴 글을 분석을 한 결과 어플하는 남자들의 흔한 착각이 있는 거를 발견했습니다. 사실 다른 곳에서 소개를 받으면 아주 정상적으로 연애하는 남자들이요, 소개팅 앱으로만 만나면 이상하게 여자를 오래 사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플에서 만나는 상대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어플에서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생각이 바뀌어 버리는 그런 특성 때문에 굳어진 착각 때문입니다. 소개팅 어플에서 남자들이 하는 흔한 착각 첫 번째입니다. 직업, 연봉이 좋으면 쉽게 연애하는 줄 안다. 직장, 연봉, 스펙으로 여자에게 어필을 하면 연애가 당연히 쉬울 거라고 믿는 남자들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스펙은 소개를 받을 수는 있어도 연애를 지속시킬 수는 없어요. 세상의 모든 건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사회교환 이론이라고 합니다. 연애는 이 이득, 내가 이 연애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득을 취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감정이 만족돼야 되는 게 핵심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요. 연봉을 어필해서 여성의 선택을 받고 연애를 시작을 한다면 당연히 돈으로 어필을 했기 때문에 돈을 써야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연애를 취업으로 비유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연애를 취업으로 비유를 해서 본다면 남자의 스펙은 이력서고요. 실제 만남은 면접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은 대화력, 배려, 공감 능력으로 결정되는 거고요. 그리고 상대방과의 티키타카하고 상대방과 케미가 맞는 것들, 이런 것들로 결정이 됩니다. 결국 연애는요, 매력이 있어야 돼요. 물론 돈도 매력이고 직업도 매력일 수 있지만 외모나 대화가 매력적일 때 진짜 연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건 조건 이꼴 매력이라고 하는 단순화된 사고를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애라는 건 감정의 교류와 끌림이 먼저라는 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개팅 어플하는 남자들의 흔한 착각 두 번째입니다. 나 정도면 조건이 좋은 줄 안다. 예전에 되게 이슈됐었던 글이 하나 있어요. 한전 다니는 거 숨겨도 나를 좋아해주는 여자 만나고 싶다. 자동차도 없는 척 버스 타고 다니고 직장도 일반 회사원이라고 했을 때도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여자 만나고 싶다. 그러다가 사귀게 되었을 때 나의 회사, 중형 세단 차량을 공개하는 거지. 꿈 같은 얘기지만 내 회사 배경이 아닌 나를 사랑해준 여자 만나고 싶다. 한전 다니는 직장인이 이런 글을 블라인드에 올려서 정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퍼가고 얘기가 되고 유머로서 많이 접근이 됐었죠. 실제로 소개팅 앱 사용자의 90% 이상이 직장인입니다. 제가 실제로 눈으로 확인을 했을 때 90% 이상이 직장인이었어요. 자산이 20억, 30억, 50억, 100억 자산가는요, 극히 드물고요. 전문직 역시도 극히 드뭅니다. 사람들이 내가 직장인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조건 말고 나 자신을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은근히 말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기 스펙을 과대평가하는 더닝크루거 효과에 해당합니다. 스스로 괜찮다고 느낄 만큼 실제 매력도가 따라가지 않으면요, 연애는 실패합니다.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게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할수록 실패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내가 연애에서 실패를 한 건 사실은 매력도 때문이라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죠. 매력이 중요합니다. 소개팅 어플하는 남자들의 흔한 착각 세 번째입니다. 소개팅 앱에서 만나면 선세쿠사로 사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요즘 다들 만나서 자고 속궁합부터 맞춘 다음에 사귀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어플은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소개팅 앱을 한 여자들이 남자들과 섹스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바로 남자들 본인이 여자들과 일단 잠자리를 하고 난 다음에 사귀려고 하고 속궁합이 맞지 않으면 사귀지 않았던 경험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남자분들은 여자를 성적인 존재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 이유는 남자들이 여자를 만나면 선세쿠사 혹은 원나잇 경험을 해본 남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자를 순수하게 바라보지 못해요. 자기의 연애 경험, 자기의 소개팅 앱 경험을 일반화해서 성적 편견을 갖게 되는 거죠. 이건 도덕적 해리 현상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타인을 비하하거나 일반화하는 방식입니다.
소개팅 어플하는 남자들의 흔한 착각 네 번째입니다. 여자도 성욕 때문에 어플하는 줄 안다. 쉽게 여자를 만날 수 있고 원나잇까지 쉽게 하는 남자들이 있죠. 그래서 여자도 성욕 때문에 어플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쉽게 섹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면 어쨌든 간 재산 분할이 되고 나면 약속의 3년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오히려 결혼보다는 이렇게 가볍게 성관계만 해결할 수 있다면 그럼 결혼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 요 심리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물론 이 법적인 문제 때문이 있지만 이 법적인 문제를 빼고 심리적인 문제만 보면 법적인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같이 반반 결혼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돈이 엄청 많아서 막 뜯겨야지 사실 이런 거를 고민을 하는 거지, 거의 반반 결혼하고 동지론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깊은 관계를 두려워해서 가볍게 한두 번 만나고 쉽게 섹스하고 또 다음 여자로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남자일수록 사실은 깊은 정서적인 관계를 부담스러워하고 깊은 감정적인 연결을 회피하려는 회피형 애착 성향이 강합니다. 이거는 감정이 교류되는 것, 그리고 깊은 감정 교류 자체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관계를 가볍게, 짧게, 얕게 유지하려고 하는 방식입니다. 소개팅 어플하는 남자들의 흔한 착각 다섯 번째입니다. 조건이 좋으면 어리고 예쁜 여자를 아주 쉽게 만날 수 있는 줄 안다. 나이 40대가 넘었는데 30대 초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남자들도 있고요. 50대인데 30대 초반 중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30대 후반인데 20대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물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있긴 있겠지만 20대 여성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자와 진짜 사랑으로 연결되는 건요, 드물 수밖에 없어요. 연구에 따르면 남자들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전 연령대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성의 연령대를 20대라고 평가를 했어요. 근데 여성들은요, 가장 멋있고 매력적으로 느끼는 남성의 연령대를 자기의 나이와 비슷하게 조금 위아래인 남성들에게 매력을 느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20대 예쁜 여자가 10살이 넘게 차이 나는 막 12살, 14살, 16살 차이 나는 남자를 만난다면 진짜 사랑해서일 수도 있지만 극히 드물고 대부분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기 위해서 만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나이 많은 사람을 만나는 여성을 만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돈을 써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개팅 어플하는 남자들의 흔한 착각 여섯 번째입니다. 자기가 동안인 줄 안다. 저 동안이란 말 진짜 자주 들어요. 자기 소개란에 이런 글이 진짜 많이 쓰여 있어요. 진짜 사람들이 동안이시네요 이런 칭찬을 진짜 믿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전 국민이 동안이잖아요. 20년 전에 40대하고 지금의 40대는 그 외모 나이가 20년 차이가 나는데 사실 전 국민이 다 동안으로 연령대가 내려갔기 때문에 대부분 동안이 아니라 자기 나이 그대로 보입니다. 저희 결혼정보회사에 상담을 하러 오신 분 중에 실제 나이보다 한 20년은 나이가 들어 보인 남자분이 있었어요. 실제로 매력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되게 매력적인 줄 알고 그리고 굉장히 동안인 줄 알고 그리고 본인의 자산이 굉장히 많은 줄 알고 이런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동안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들의 선택을 못 받을 수밖에 없죠. 소개는 계속 하더라도. 요즘은 관리하는 사람이 많고 필터도 있어요. 그래서 동안 착각은 매우 흔한 현상입니다. 이상화된 자기 이미지와 현실과의 그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이렇게 이상화된 자기 이미지를 자기 이미지라고 착각하는 건 자존감 방어 기제로 볼 수 있죠. 셀피와 필터 사용이 자아 동질감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셀피와 필터 사용된 나의 얼굴이 진짜 내 얼굴이라고 왜곡돼서 착각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소개팅 어플하는 남자들의 흔한 착각 일곱 번째입니다. 인기가 많은 줄 안다.
사실 동시에 여러 명과 카톡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어플에서는 다중 매칭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 다중 매칭을 하면서 자기가 인기 있는 줄 아는 거예요. 5명하고 동시에 카톡을 한다고 해서 인기가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냥 인기가 아니라 그냥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락이 곧 인기가 아니고 곧 연애도 아니다. 문제는 아무도 사귀지 못하고 계속 소개팅만 반복된다는 점이에요. 마음에 든 여자가 있어도 한 가지라도 내가 원하는 그 틀 안에서 벗어나면 마음에 차지 않고, 그리고 아주 쉽게 여자를 차단해버리고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넥스트 2순위 여자한테 가서 또 데이트 신청을 하는 거죠. 아주 쉽게 다른 이성으로 눈을 돌리고 다음 여자를 만나면서 자신감에 차이는 거죠. 문제는 연애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소개팅만 계속하면서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선택 과잉에 대한 몰입 저하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요.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한 사람에게 감정의 몰입이 어려워지고 오히려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소개팅 어플을 많이 할수록 진짜 사랑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소개팅 어플하는 남자들의 흔한 착각 8번째입니다. 이거 내 얘기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지금까지 7가지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가장 문제적인 유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남자들은 문제 있지? 맞아, 저런 거 많이 봤어. 그렇지만 나는 괜찮아.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연애 경험도 많고 인기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실제로 어플의 세계로 들어가서 오랜 기간 동안 그 안에서 생활한 사람들은요, 나도 모르게 젖어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반복적인 실패를 하게 되면 그 실패를 다른 사람 타인 탓으로 돌리거든요.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자기 객관화가 안 되고요. 그리고 외부 탓, 남 탓하는 탓 전가가 가장 큰 리스크가 됩니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과대평가하는 심리 현상을 더닝크루거의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는 아니야, 내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벽을 보고 이 중에 내가 하나는 들어가 있지 않을까? 한번 스스로 돌이켜 보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고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연애를 못하고, 그래서 아주 가볍게 소개팅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성을 만나기 시작을 하죠. 하지만 이 소개팅 어플의 스와이프 문화에 중독되고 다중 매칭에 중독이 되면서 점점 현실 감각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나는 그런 건 아닌가 라고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보시고 감정적으로 건강한 연애를 설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결혼하실 분을 만나지 못하셨나요? 심리학자가 만든 국내 최초 인성검증 결혼정보회사 결혼의 희연 메리피플에서 진짜 인연을 만나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소개팅 어플 경험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